중국 장백산 중턱에 조그만 약초꾼들이 모여드는 약초방이 있었습니다. 약초꾼들이 장백산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다른 산에 비해 희귀한 약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류샤오리는 이곳에서 약초방과 농장을 운영한 지 수년째 되었고 단골 약초꾼들도 많았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다 오신 거예요? 어제 새벽에 동쪽 언덕으로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이, 그러게요. 생각보다 안 나오네요. 이제 백두산도 사람 손이 많이 타서 좋은 약초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거 한번 봐주시죠. 얼마나 나올지. 류샤오리는 사무실 안쪽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더니 시원한 음료수를 한 병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원하게 한 잔 쭉 드세요. 남편은 나가서 저 혼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 하도 안 오셔서 산속에서 무슨 일 있으신 줄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보고 한 번씩 하고 다시 올라가야겠네요. 그런데 일은 언제 끝나? 저야 뭐 약초꾼들 다 내려오고 나면 퇴근이죠. 오늘 저녁에 또 만나시게요? 그렇게 날 새고 산 타시고 아직도 저녁에 쓸 힘이 남아있나 보죠? 산에서 좋은 걸 다 먹고 다니니까 나야 뭐 끄떡없지. 그럼 우리 내일 저녁에 그 여관에서 만나요. 알았어. 오케이. 용성은 산에서 캐온 약초를 정리하고 약초방을 나섰습니다. 2008년 6월 11일 오후 용성이 약방을 다녀간 다음 날 약초 방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류샤오리는 마당 한가운데 가득 쌓아놓은 장작더미 안쪽에 눈에 익은 옷 한 벌이 보였습니다. 저거 자기 옷 아냐? 류샤오리는 떨어져 있는 옷을 집어들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피 아냐? 류샤오리는 려남 용성의 피 묻은 옷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류샤오린의 실종 신고를 받고 장용성의 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용성의 집에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모든 물품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귀중품도 분실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경찰은 며칠째 실종되어 나타나지 않은 장용성이 혹시 금전 문제나 가정사로 비관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그의 가족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여동생 장애는 오빠가 장가를 가지 못하고 혼자 살고 있어 돈 쓸 일도 없는 상황이라서 누구에게 금전적으로 시달리거나 문제가 될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온순한 성격이라서 누구를 도와주면 도와주었지 원한 살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빠가 실종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왜 실종 신고를 안 하신 거죠? 네? 그거야 오빠가 약초캐로 산을 타면 오랫동안 산속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그렇죠. 설마 가족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인 질문입니다. 그럼 혹시나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오시면
경찰서로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약조방에서 실종될 당시 최종 목격자가 약조방 여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현장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무장작 쌓아놓은 곳에 장용석의 흔적이라고는 티셔츠 말고는 남아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용성이 약초방을 나갈 때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다른 약속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날은 피곤해서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쉰다고만 했어요. 저도 용성 씨를 그날 본 게 마지막이었고요. 예, 그럼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네, 결혼했다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럼 남편분은 어디 계신가요? 남편은 출장이 잦아서 일주일간 출장 갈 때도 있고요. 좀 불규칙적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문제라도 일으켰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헤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머리 가르마가 발대이 깻잎 머리신가 했어요. 그게 어떻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좀 와오셨습니다. 그때 약초방 주위를 조사하고 있던 경찰관들은 벌레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어딘가 땅을 파 묻어놓은 것 같은 흔적이 남아있었고 붉은색 얼룩이 흙 위로 살짝 올라와 있었습니다. 반장은 모여있는 경찰관들에게 벌레가 잔뜩 있는 곳을 파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류샤오리는 긴장한 모습으로 한참 소란스러운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뭐야 이거? 줘야지 죽은 거 아니야? 경찰은 실종자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 용의자를 목격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자 전혀 수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2008년 6월 어느 날 용성의 여동생 장예는 오빠의 실종 사건으로 매일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조차 오빠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얘는 오빠 생각을 하다 잠을 청해 보았습니다. 오빠? 너무 추워. 땅 속에 묻혀 있는데 옷을 놓고 왔어. 너무 추워. 오빠 어딨어? 어디 있는데? 내가 그동안 오빠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발가벗은 용성은 부들부들 떨며 여동생 앞에서 따라오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여동생은 집에서 오빠를 따라가는 길이 익숙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오빠 어디로 가는데? 누가 나를 저기 철도 옆풀밭에 묻어두고 갔어. 장애는 식은땀을 흘리며 허공에 손짓을 하다 잠에서 깨었습니다. 여보, 안 묶었어? 장애는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오빠가 있는 곳을 알아냈어요. 에? 그럼 당장 가봅시다. 어딥니까? 어제 꿈에 오빠가 나타나서 땅속에 묻혀있다며 꺼내달라고 했어요. 에? 꿈에서요?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않으신 건 알고요. 잠은 깨셨나 모르겠네. 제가 분명 오빠 있는 곳을 봤다고요. 못 믿으시겠으면 저하고 같이 가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희가 아무리 일이 없다고 해도 꿈 해몽해 줄 시간은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 못 믿으시겠다면 저 혼자라도 갈 테니까 문제 생기면 반장님이 책임지세요. 경찰은 여동생의 요청으로 마지못해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나이가 참 경찰 생활 수십 년 만에 저런 꿈자리로 현장 찾아가는 황당한 경우는 처음일세. 뭐라고요? 아닙니다. 가시죠. 경찰은 여동생이 능숙한 걸음으로 외진 길을 찾아가자 그런데 여기 언제 와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인데요. 네? 그런데 처음 온 길을 이렇게 잘 찾아가신다고요? 오빠가 꿈에서 나를 이 길로 데려갔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한참을 걸어가다 철로 옆 들판에 멈춰선 장례는 여기에요. 삽으로 파보세요. 에? 일단 뭐 파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시신이다. 경찰은 약 2m 정도의 깊이로 파내려간 뒤 검은색 비닐봉투에 둘러싸인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땅속에 묻은 시신을 파올리자 여동생은 달려가 오빠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오빠, 얼마나 추웠어. 내가 옷 가져왔으니까 이제 춥지 않을 거야. 보검실에서 한참 조사하던 경찰은 장용성의 몸에서 자상 13곳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분명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확신하고 류샤오린의 남편 한지강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 한지강은 부인 류샤오린과 이혼을 했으나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바람 피우다 알게 된 여자들은 모두 떠나버리고 결국 혼자 남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강은 류샤오린과 다시 시작해보기 위해 시간 될 때마다 약조방 인근을 배회하고 있었는데 2번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는 부인의 말에 쉽게 부인 곁에 다가갈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강이 약조방을 배회하고 있던 그날 한 남성이 약초방에 들어가더니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이후로 또다시 부인 약초방에 방문을 할 때면 다른 남성과 행복해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은 지강이 부인과 내연관계로 지내고 있는 것 같은 남성을 기다리고 있다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것들이 아주 신나셨구만. 나는 이렇게 푹짝하게 살고 있는데 웃음이 나와? 내 여자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 지강은 약초를 팔고 나오던 용성을 기다렸다가 그를
장작더미로 끌고 가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지강은 경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술했습니다. 2009년 3월 17일 한지강은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무고한 살인범의 사형을 막기 위해 사형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무죄가 증명이 되면 풀어주는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한지강의 사형은 집행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